안녕하세요. 외국계 취업 성공하기 외치성의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시대에 취업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취업의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이 인해서 취업의 사이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2월 달까지 구정이 있는 기간까지는 보통 취업이 비수기고요. 그 다음에 좀 취업이 이제 활발해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7, 8월 달이 되면 또 취업에 다시 또 비수기가 되는 그런 구조예요. 보통 이제 1월, 2월은 취업의 비수기, 그 다음에 3월 달부터 공채가 시작되면서 이제 인적성이 시작되고 인적성 결과가 나오면서 많은 탈락자가 생기면서 외국계 기업의 성수기가 시작되고 그렇게 7월 직전까지 쭉 이어지다가 7, 8월이 되면 다시 비수기로 바뀌는 일반적인 사이클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이클이 지금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8월 이후 9월달 하반기가 됐을 때 사실상 공채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골자인데요. 본디 공채는 사람을 채용하는 목적이 당장 그 사람의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어떤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혹은 장기적인 탤런트 소싱에 의한 계획인 게 두 번째 이유예요. 이렇게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이 이슈를, 리스크를 테이킹을 하면서 채용하는 것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두 명 뽑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뭐 이제 인적성도 치러야 되고 뭐 다대단 면접도 치러야 되고 비대 면접을 진행하기가 사실 또 기술적이나 어떤 여건적인 부분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사회적 비용과 거기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고, 또 최근에 1, 2년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더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더더욱이나 사람을 당장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익스큐즈가 생긴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거의 채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가 반드시 맞다라고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상황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 좀 다른 접근의 취업 준비가 필요하다.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보통 공채를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특정 회사들을 좀 선정을 해놓고 그 회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방식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한 회사의 공고가 안 뜰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회사를 중심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직무를 중심으로 공고가 오픈이 됐을 때 내가 준비한 직무를 채용하는 모든 회사를 다 스코프로 두는 그런 방식으로 채용의 접근을 완전 달리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공채에만 매달리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직무별 상시 채용이라는 전형으로 완전히 방향을 선회하셔서 달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직무별 상시 채용이라는 거는요, 공채와는 좀 다르게 사람을 채용하는 목적이 그 회사에 공석이 발생했거나 혹은 그 회사가 사업이 잘 되거나 좀 확장이 돼가지고 충원을 하는 그 두 가지 목적이에요. 즉 당장 필요해서 채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채용하는 어떤 이유가 생겨서 실제로 제 채용을 진행하는 그 회사의 내부적인 상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약간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A라는 기업이 있어요. 마케팅 팀이 총 10명이에요. 근데 이번에 막내가 한 명 퇴사했어요. 그러면 그 회사의 마케팅 팀의 팀장, 즉 마케팅 디렉터가 그 회사의 인사 담당자인 저한테 채용을 의뢰를 합니다. 알렉스 차장님, 저희 막내가 지금 한 명 퇴사했습니다. 빨리 한 명 뽑아주세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즉시 뭐 사람인, 잡코리아, 피플앤잡, 뭐 링크드인 혹은 헤드헌터한테 그 포지션을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케팅 팀장이 저한테 어제 그렇게 얘기해놓고 오늘 와가지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렉스 차장님, 저희 면접 언제 봐요? 빨리 뽑아주세요. 저희 애들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저희 막내가 퇴사했어요. 대리가 막내 일까지 자기가 다 한다고, 자기가 죽겠다고 오늘 와가지고 뭐 퇴사하니 많이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우리 애들 다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뽑아줘요. 저를 미친 듯이 닥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소위 말해서 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체이싱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순서대로 이력서를 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채용 공고를 오픈한 지 이틀째 되던 날에 A라는 친구가 지원해서 이 사람이 이력서를 봤더니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마케팅 디렉터한테 보여줬어요. 팀장님, 이 친구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그 마케팅 팀장이 눈이 휙 돌아가면서 당장 내일 면접 잡았어요. 그 면접을 잡혀요. 면접을 봤어요. 잘 봤어요. 합격이에요. 이게
공고가 게시된 지 열흘 만에 벌어질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를 드린 이유는요, 직무별 상시 채용은요, 여러분들이 회사 공고 뜬 거 보고 회사 분석하고 직무 분석하고 이력서, 자소서를 심도 있게 잘 준비해가지고 지원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채용 공고가 설령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기간을 맹신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빠르게 지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미 누군가가 면접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가 뜨자마자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채용 공고가 뜨자마자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취업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런 상시 채용의 특성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서 취업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 직무를 중심으로 준비해라. 회사를 중심으로 준비하면 안 된다. 내가 준비한 회사의 공고가 안 뜰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직무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공고가 뜨자마자 넣으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면접의 기회도 없을 수 있다. 사실 이것을 효과적으로 해내려면 내가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고, 직무별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만들어서 공고가 뜨자마자 넣는 로직을 자세하게 알아야 되겠지만, 오늘 제가 다루는 이 컨텐츠에서는 공채에 익숙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직무별 상시 채용 전형이라는 방식으로 어떻게 전환해서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 컨텐츠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컨텐츠에서는 구체적으로 직무별로 어떻게 이력서를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같이 다뤄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